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지금 2심 결과를 앞두고 있죠. 2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연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에 3심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 만약에 그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만간 결심 공판 앞두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심 공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건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3월 달쯤엔 선고하겠죠.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예, 김 대변인.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마무리 발언이 모레 있고요. 하루 뒤에 선거법 2심에 또 심리가 종결돼서 마지막 최후 변론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탄핵 심판 결과가 좀 더 먼저 나오고 3월 중순쯤, 3월 말쯤에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 5월 중순쯤이면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2심 결과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로, 대법원 선고는 안 날 거로 보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네. 자, 그러면 재판은 중단돼야 하는 겁니까? 계속돼야 하는 겁니까? 네, 그럼 뭐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명확합니다. 재판은 계속돼야 되는 그 상황이고요. 그것은 지금 이 소추에 대한 그 용어 정의 이것들도 학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소가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는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추는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84조를 보면요, 재직 중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단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이런 제목이 있죠. 예. 그리고 또 65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에 의결할 수 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소추의 재판이라는 것이 포함이 될 경우에는 국회가 재판을 해버리면 됩니다. 왜?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견할 수 있다라는 말이 65조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재판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다수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수설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거는 그의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저도 취재를 꽤 많이 해봤습니다는 지금 현재 헌법 학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소추를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재판에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이거는 당연히 지속이 된다. 지속된다. 네, 그게 다수설이라는 걸 저는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야의 반응은 당연히 엇갈리겠죠.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데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것이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최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성추행 부장, 중단이 다수설이다. 아니다. 계속되는 게 정답이다. 너무 엇갈리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자유한국당 대표가 될 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3심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출마를 했었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과거 출마했지 않냐.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했지 않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그때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 중지되는 거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그 당시 민주당은 또 반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서로 지금 다수설이다. 그만큼 저는 의견이 분분하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봤을 때 일단 공직선거법 만약 2심이 1심과 달리 뒤집혀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아마 정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1심과 똑같이 유지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논쟁이 아마 심하게 더 격하게 붙을 것 같고 저는 그때의 판단은 뭐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보다는 아마 저는 주권자들, 국민들이 판단해 줄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를 보고 2심 결과를 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굳건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국민들께서는 2심 결과 상관없이 이거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만약에 지지율이 흔들리게 된다 그럼 국민들께서도 이거 불안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다 그럼 결국 이런 판단은 주권자에게 맡기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사실 최선 평론가 우리가 헌법 84조까지 이렇게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여당의 정말 일극 체제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대선에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해석을 안 해봤으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유독 또 숫자와 인연이 많아요. 우리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또 그 반도체 특별법 그 노동시간 주 52시간, 또 헌법 84조. 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혼란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사법적 위협을 요인을 많이 가진 분이 대통령에 당선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선언 한번 해주면 됩니다. 내가 만일 여기에서 2심에서 유죄받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온다면은 내가 이 직을 수행하든 뭐하든 여기에 대한 내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좀 전에 얘기하잖아요. 난 걱정하지 않는다. 난 무죄를 확신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국민 갈등과 이 정말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고 여기 사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저렇게 다수설이니 소수설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해주면 좀 깔끔할 텐데 자꾸 다수설이라는 말로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김지욱 전 대변인, 물론 누구에게나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판단까지 빨리 내려달라. 내가 저 사법 리스크 다 털고 갈 테니까 내가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사법 리스크 털고 대통령 되게 될게 라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 대해서 지금 2심 항소심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도 빨리 이걸 내달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 사법 절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는 온전히 사법부에 맡겨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크다, 또 뭐 빨리 판결을 해야 된다, 633 원칙을 뭐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지만 사법부는 사법부의 시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이걸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이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